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뭘 특별히 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건 뭐 MC한테 말하지 말라고. 또 말하지 말래요? 네. 비밀이에요? 궁금하면 500원. 여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어떤 선거제도의 우수성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년에 한국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오, 와우. 영어 좀 하시네요. 영어 좀 늘었네요. 아, 공부 좀 했어요. 있어 보인다. 아무튼 저기 AWEB이라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사무처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선거 분야의 국제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조금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인정을 받는지, 어떤 면에서 한국 선거가 다른 나라에까지도 좋은 제도를 전파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 나라에서도 다 투표는 해보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2014 세계 민주주의 국가 순위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걸로 가져왔어요. 네. 자, 밑에서부터 볼까요? 밑에서부터. 먼저 뭐가 있을까? 북한 그거는 이해해요. 167위. 공산주의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투표 하긴 해요? 근데 네. 북한에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 다 같은 사람을 뽑는다는. 100%.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대요. 이 1, 2, 3, 4위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거나 한국거나 베르기거나 뭐 페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페루 아니구나. 북한에서 왔어요. 일본 자신 있어요, 일본?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자신 있어요? 근데 1위는 미국 같대요, 제가 보기에. 1위는 절대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1위는 아니고 아마도 저기는 유럽인 국가? 북유럽이 될 것 같아요. 북유럽이 될 것 같아요. 독일도 조금 추측하고 있긴 하지만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하면은 아니. 영국 사람들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좀 그런 건 좀 있긴 해. 그래서 1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뽑은 1위 국가는 어디였냐면요. 노르웨이. 두 번째로 볼 나라가 2위인데요. 어디요? 2위는 스웨덴, 또 역시 형. 3위입니다. 아이슬란드. 국가가 많이 비슷해요. 사람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자, 4위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5위는 덴마크. 우리나라가 안 나오고. 그렇죠.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올 나라 거예요. 다 없어. 네, 여기 나라들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아, 진짜요? 요거니 있으니까. 13위거든요. 13위 어딜까요? 벨기에. 나는 독일인 것 독일 같아. 같아. 독일인 것 같아. 같대. 난 은근히 벨기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좀 공평하게 하니까. 아니면 아니면 서로 맥주 사주기? 서로 가위바위보. 내가 독일 맥주 먹어야 된다고? 싫어. 독일이면은 네가 나한테 독일 맥주를 사줘야 아 돼. 싫어. 그러면 내가 안 그러면 벨기에 맥주 마셔야 돼. 알겠어. 좋아요, 좋아요. 벨기에 맥주 좋다고 말해야 돼. 맛이 없어? 왜? 1초 쉬고 얘기했어요. 1초 쉬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이 독일 맥주와 벨기에 맥주 어느 맥주가 정말 좋은 맥주일 것인지 네, 이걸로 갈립니다. 네. 13위. 13위. 예! 13위. 독일이구나. 가장 맛있는 맥주는? 영국이 끊는 그래. 20위. 22. 22. 이번에 벨기에인 것 같은데. 이번엔 아니 벨기에일 것이다. 의외로 일본 같대요. 일본일 것이다. 느낌. 일본? 저는 20위쯤 되면 한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한국이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자, 20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2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야, 그러면 이 두 개 지금 네팔과 벨기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일단 네팔은 뭐 민주주의 우리는 되지 안 됐으니까. 아, 그래요? 얼마 안 됐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벨기에일 것이다. 26위가 벨기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 갈까요? 이건 네팔인 게 이제 너무 확실하잖아요. 네팔은 몇 위일까요? 북한보다 높겠죠. 깜보다 높아. 그 비교는 너무하다. 깜보다 높으니까. 나는 100위 안에 들어간다. 100위 안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네팔 과연 몇 위일까요?
105위. 105위. 뭐 2008년까지는 거의 왕국이었죠. 그 다음부터만 이제 살짝 이제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벌써 많이 지금, 올라갔네. 네, 그래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나란히 20위, 21위에 붙어 있네요. 좋은 비슷해요. 편이고. 네, 붙어 가깝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그 저기 서구 유럽 나라들도 있네요.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네요. 좋다. 아이고 네. 목소리 안 나오네. 오늘부터 줄리아는 영국을 싫어하는 걸로. 미워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봤는데 이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1, 2, 3위에 올랐잖아요. 이 나라들이 1, 2, 3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뭐였죠? 그만큼의 열정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기준으로 그거 따지는지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그- 주로 북쪽 사람들이 이제 좀 법을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자기가 약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나는 아니면 투표해야 된다. 투표를 안 하면 뭐 법이 거리거나 뭔가 나쁜 거나 뭐 관여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과태료 북유럽에서. 같은 근데 거나 이 아닌가요? 투표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점의 다원주의를 존중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면과 또 정부의 기능적인 면에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 보장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좋다. 북유럽의 평가 기준을 높게 나오게 한 이유라고 해요. 그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본국에서 투표를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한 번만 해서 많아요? 나이 많아요? 나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는 평일에 투표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일요일에 투표해요. 그래서 한 번만 해봤어요. 왜요? 일요일인데 왜요? 일요일인데 네. 항상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표를 안 했었거든요. 한 번만 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뭐 이거 하고 일요일에는 이거 하고. 자만 와가지고 갑자기 뭐 할까 하다가 투표를 해볼까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 네. 누구를 찍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재밌는 사람이 집혔어요. 가서 재밌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아니라 가장 재밌는 사람이 뽑았어요. 왜요? 그냥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명만 약간 개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 집었어요.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아니요. 14번 떨어졌어요. 웃기네, 14번 떨어졌는데. 네.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도대체. 개발하는 사람 뭔가 재밌는 거. 그럼 독일에서는요? 투표 저도 2번이나 해봤어요. 두 번. 2005년도.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통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한번 처음으로 했었고 2009년 제가 한국 1년 동안 있다가 독일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본국에 돌아가야지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저희는 우편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현재로 할 수 있어요. 좋다. 네, 한국에 그렇죠.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예. 그러니까 뭐 물론 해외에 있으면은 그냥 대사관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뭐 투표하는 날에 그러니까 선거 날에 뭐 출장 가거나 막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 네. 미리 신청하면 그거 우편물로 집으로 와요. 그럼 그건 집에서 하고 다시 보내면은 그 선거 날까지만 도착하면 예, 그것도 가능해요. 매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생겼던 이제 위무 투표 나라거든요. 의무 투표를 저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초였습니다. 위무 투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엄마 대신 통해서 대리 투표를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대사관에서도 이제 엄마한테 신청해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직접 대사관에서 투표합니다. 대리 투표라는 제도도 저는 되게 생소해요. 예. 예. 수사는 근데 투표를 안 해봤습니까? 저는 조금 네. 이제 아쉽지만은 못 해봤어요. 왜요? 네, 2008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신청을 못해서 일단은 못했고 그다음에 2013년 때 시작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못했죠. 그래서 다음번에 꼭 투표의 네.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선거에 대해서 사실 경험담들을 얘기하자면 뭐 네. 날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네. 제가 여기 룰렛판에 우와. 룰렛판에 좀 써봤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투표율, 투표함, 투표용지 아하.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네, 사유리가 제가 할게요. 네. 시작. 궁금해. 어. 오. 투표율. 투표율. 브라보.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본은 투표율이 높은가요? 너무 낮아요. 아, 얼마나요? 50% 정도라고 들었는데 근데 특히 20대는 네. 거의 관심이 없다고 들어서 그래요? 네. 독일 선거율은 어때요? 독일은 좀 투표율.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 보니까 2013년 저희는 그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그때 거의 71% 정도 나왔어요. 71%? 많이 나온 거네요. 나온 거 많이 나온 대박이다. 건데
그것보다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1971년도에 그때 거의 91% 나왔었어요. 90% 나온다면 갓난 애기나 정말 애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기는 할수 없어요. 아, 투표 인구 중에서 18세 이상. 이거가 약해요. 이거가 약해서. 네. 벨기에는 의무 투표면 뭐 100% 나옵니까? 아, 벨기에는 이제 아무리 의무라 그래도 네. 지금 100%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90% 이상 나오고 한 유럽 9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표를 의무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는 거 의무긴 하지만 투표하는 게 무조건 의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너네 싫어. 너네 나온 사람 다 싫어하면 그냥 백지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를 무조건 그냥 가는 건 중요한 거죠. 참석만 하는 거가 이제 의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는 이제 외국에 있으면 이제 대리 대리 학교나 아니면 대사관 대사관동에서 투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리 투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날 투표를 하러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일본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하는 날 6일 전에라면 할 수 네.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그 정의는 가져가서 투표해야 돼요. 좀 복잡해요. 복잡한 거. 아까 다니엘은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고요. 우편, 투표 그런 거 가능해요. 미리 신청하면은 그건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 선관위에서 특별히 한 분이 나와주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나라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선거일에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긴다면 사전투표 날 미리 투표를 하고 출장을 가시게 되면 되는 거죠. 좋은 거. 근데 예를 들면 독일처럼 이제 사전 투표 하고 싶은데 제가 미리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딱 당일날 출장 계획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자스럽게.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소만 가면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장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아까 투표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이거는 좀. 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가 있다면 그때는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설치가 되고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거의 막 근데 외국에 나가고 있을 때도 투표할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때는 그 외국에 나가셔서 투표하실 수는 없는데요. 네. 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그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재외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좋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일본 아니 근데 그렇게 사전에 미리 신고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으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앞에 기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노트북이 그 명부 단말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본인 확인기, 그리고 저기 바깥쪽에 있는 게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모의 신분증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신분증을 냈다 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넣고 이렇게 신분증을 넣으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름을 적거나 손도장 찍으라는 게 있는데 손도장 지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네. 찍는 이유는 네.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충고 차려, 충고 차려. 이거 찍어요 그러면? 예, 네. 찍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해.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나라 알아보네. 일본보다 사전 투표가 훨씬 편해요. 어디 가도 되니까. 진짜 어디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연습 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 여기서 좀 간단하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어디 투표소에 가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본인 확인을 통해서.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신기하다. 근데 제가 좀 의심하는 게 사실 그런 제도면은 여러 가지 사전 투표소를 옮겨 다니면서 해도 되거나 아니면 출장지에서 한번 투표하고 돌아갔을 때 또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 할 수 있다.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이 투표를 한 사실이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전 투표소를 간다고 해도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용지만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데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전 투표 있으면은 그 투표율 자체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해지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편지 보내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이거 개발하는 사람 누구요? 돈이 많이 벌겠다. 세계 나가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게 참 그 투표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벨기에에서도 이런 거 좀 관심 있겠어요? 근데 벨기에에서도 저희가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가 있든가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약간 독일 다니엘 말했던 것처럼 이제 먼저 이제 편지 통해서 하든가 이런 것 통해서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희가 나라에서는 이제 강제로 저희가 의무 투표하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지만 투표하는 거는 강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가서 백지도 낼 수 있거든요. 혹시나 안 가게 되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벌금? 네.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정도. 처음에 안 그러면 또 그랬을 경우에는 15만 원 넘는 금액까지 저희가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만 원. 그리고 4번 안 그랬으면 10년 동안 더 이상 투표권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뭐 약간 나라에서 혜택 몇 개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 나라에서 의무 투표 제도가 있다 그래요. 심지어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된다 그래요. 투표를 하면. 구속까지?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급여 계좌에서 돈을 못 찾고요. 어머 너무 세다. 완전 너무 세. 이 나라가 최고인데 에콰도르는 투표 안 하면 시민권 박탈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게 되는구나. 100%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의무 투표든 자유 투표든 상관없이 투표는 국민들의 권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 뽑는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대신 맡겨놓는 거죠. 근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투표할 수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국적을 획득하면 되죠.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이외에는 3년 동안 이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제 지방 투표라든가 이런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가 진짜 3년이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그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분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시면요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지방 안 있습니다. 해도?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면 누구까지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을 수 있고요, 지방의원 의원들. 뽑으실 수 있죠. 지방선거. 그거는 저는 정말 지방선거에. 모르겠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 각국 대표들이 처음에 했던 투표는 과연 어떤 투표였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주임님. 네. 손에 들고 계시네요. 예, 저한테 있는데요. 네. 먼저 사유리 씨가 한 표를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름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됐고요. 일본에서 이름을 적나요? 네, 이름이 이렇게 서요. 그러면 저건 사유리가 썼군요. 어떻게 알지?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다니엘과 수잔이 그 표를 받았는데 이건 한 투표용지에 2번을 기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아싸. 꼭 한 사람만 뽑아주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다니엘하고 수잔이 그렇게 둥하는 아니. 아니 말하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뽑은 거야 이거? 여기 둘 중에서 한 명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면 수잔이 또 한 번 받았는데 네. 이번엔 손도장이 찍혀 있네요. 잠깐. 네. 자, 손도장. 야! 본인이 찍기 웃겨. 저는 진짜 이게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찍는구나 하고 그냥 찍고 왔어요. 지문도 안 되나요? 네, 손도장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유리 씨가 받은 한 표가 있는데요. 그건 유효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표당 한 명에게만 기표를 해주셔야지 유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리가 글로벌 최고 동안이. 선물
축하드려요. 내가 뽑았어. 그래요. 잘했어. 제 말씀. 여러분 투표는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